셋. 어땠어? 셋. 오고 있어? 오케이. 서점에 있는데. 인터넷 좀 싼가? 저 문 좀 닫아. 시끄러워. 내 목소리 커가지고 교실도 시끄러워. 아무래도 요거 할 때 또 학생이 많아서 원래 마이크를 안 쓰는데 마이크까지 쓰면 더 시끄러울 수도 있어. 하트방에 점 누구야? 점 찍었던 친구 누구야? 너지? 본인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절 보고 있고 있길래. 점 누구예요? 점.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바꾼 애가 점이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꽤 잘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점을 끝까지 안 바꾸는지 몰라서 제가 그래서 설정을 잘못해놨네 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이름 바꿀 수 있던데. 왜냐면 그 방에 제가 락을 안 걸어놨더니 다른 학생들 들어오면 개인정보가 나갈 수가 있어서 제가 락을 다시 걸어서 만든 거예요. 자료들도 올라가고 그래서. 봅시다. 제목 생활과 법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과 인권 수업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과 인권인데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법대 수업에 보면 법학개론, 법과 인권, 생활과 법률 똑같은 말입니다. 법 철학은 달라요. 왜냐하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가 쭉 연결되다가 사상이 생기고 그 사상이 철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철학 수업을 좀 달라해. 법철학 수업은 어떤 것들 아니면 태초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쭉 적어놨단 말이야. 그걸 법철학에서 배우는데 아주 유명한 법철학자들이 그걸 한 줄로 줄여놔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듣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듣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자질구레한 역사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알아야 도대체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되면 전 세계가 추구하는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법이 다른 이유는 뭐야? 나라마다 살다 보니 사상이 달라진 거야. 이 여기에서 사상은 옳다, 그르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모여서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의 공산주의 사상은 뭐야?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지? 개념. 그렇죠. 역시 사회복지 다릅니다. 예, 맞아요. 공동으로 일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거야. 좋아 보이죠? 이게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 조국 씨가 마르크스 논문 썼잖아요. 그걸 쓴 이유가 있어요.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 보면 굉장해. 정말 그것대로만 되면 지상낙원이야. 그러나 인간은 어떨까요? 내가 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게으러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들 때문에 노동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어차피 10시간 일해도 감자 10개 주고 10시간 뼈 빠지게 일해도 10개 줘. 대충 일해도 10개 줘. 그러면 대충 일해도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 욕 좀 먹으면 돼. 그죠?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기 시장경제야. 시장경제지?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는 어때? 문제점이 또 있죠. 풀어주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 처음에는 출발선이 똑같아. 그런데 하다 보니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공부도 재능이에요. 말빨도 재능이잖아. 그치? 말 잘해? 말 못하게 생겼는데. 말은 스피치 학원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말을 잘해요.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랬대요. 예, 태어날 때부터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공부도 재능이고 달리기도 재능이고 미술도 재능이에요. 그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게 본인에게 행복하지 않게 되면 그건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노력은 괜찮아. 노력을 했더니 처음엔 아닌 줄 알았는데 노력을 했더니 재미가 있어. 그래서 실력이 확 발전하는 거야. 이건 뭐야? 처음부터 재능이 있었는데 숨겨져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시장경제 얘기하다가 갔는데 그래서 공부 안 되는 거 너무 박 터지게 하지 말라고. 1등 못한다고 우려할 필요 없어. 제 친구 중에 학교 다닐 때 꼴등이 했던 애가 제일 부자야. 대한민국에 딱 3대 있는 차 타고 다녀.
지 말로는 그렇다는데 나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게요. 시장 경제로 풀어놨을 때 사람들이 문제점은 뭐냐,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가 일한 만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잘못된 점은 뭐야? 힘이 생긴단 말이야. 힘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시장을 독점해서 힘을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재를 하려고 한다. 억압, 제재, 나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공산국가보다 더 큰 문제점, 사회주의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시장은 어차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알아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야경 국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행정학과 있어요? 내가 다 까먹어가지고 처음에는 풀어왔다가 다시 조금 완벽하게 좋았다가 그리고 조금 중간 절충안으로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국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국가 이름 몰라? 내가 시험 볼 사람들은 안 알겠지만 야경국가였던 것 같아. 야경국가. 경계를 밤에만 하니까 느슨하게 한다 이런 뜻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의 문제점이. 그래서 우리가 나라마다 사회주의를 택하든 시장경제를 택하든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이 달라지겠죠. 법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의들이 전부 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그 조직 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왜 인권과 법,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죠.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는 똑같아. 전 세계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런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 그래서 인권과 법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 나라에서 필요한 법을 가르치는 게 맞아요. 뭔지 알겠어요? 사상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은 법 철학 시간에 가르쳐요. 그래서 교재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학개론은 뭐냐면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개론이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개론, 생활과 법률, 인권과 법 똑같은 강의. 그래서 그냥 이걸 했어요. 인권과 법, 인간에게 주어진 법, 그리고 그 법이 나라마다 이 권리잖아. 나라마다 법이 다르네. 그래서 미국에는 인정되는 법이 우리나라는 인정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없어졌지만 최근에 없어졌지만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 남녀 사이의 사랑을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나? 어떻게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미혼일 때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생각했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은 계약이거든. A와 B가 결혼했어. 그러면 나는 너에게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죠? 그럼 계약이야.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난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고 내가 요구할 게 있으면 내가 의무 행사를 제대로 하고 내가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계약 무효야. 취소야. 그래서 무효, 취소,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 다 다른 말이야. 법대 상황력 구별 못해. 나중에 얘기해줄게.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사실혼부터 시작해. 사실혼,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 다 다른 말이야. 왜 나눠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소송이 달라. 그리고 마지막은 돈이 관련돼 있어.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느냐,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느냐. 호적이 없어졌죠. 가족관계 등록부상에서 나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4가지로 나눠놨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계약이 중요한데, 계약은 개인들에게 그냥 맡겨놨는데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결혼에 있어서의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혼 사유예요. 근데 이거는 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그걸 국가가 개입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도 부부가 있고 여기도 부부가 있어. 이 부부가 바람이 났어. 그럼 이 두 부부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엄청나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봤을 때 이렇게 놔두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판단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유교차선 때문에 간통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은 개인주의야. 그냥 찢어지면 끝이지 뭐 이런.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게 없어진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의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며느리 다 같이 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둘이나 살 때는 개별 가정일 때는 둘이 헤어지면 그냥 둘만 타격 입고 말아. 1년 끼케 2번밖에 안 볼걸? 미혼일 때 건너가. 결혼하면 왜 안 갈까? 각자의 집에. 예를 들어 남자가 자기 집에 갔어. 근데 여자 집에 안 가잖아. 한 번도 똑같이 공평하게 안 가잖아. 이게 안 가면 싸움이 돼. 그래서 정해진 날에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걔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그들의 부모님이야. 잘하면 됩니다. 미혼일 때도 안 가나? 같이 살아? 집에 몇 번 가? 1년에. 한 달에 몇 번 가? 좋겠네. 제주항공 또 떨어졌다는데? 큰일이다, 그지? 제주항공은 항공법에 보면, 야, 얘기가 좀 나갔는데, 항공법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정비는 2명이서 해야 돼. 제주항공은 2명이서 안 했어. 혼자서 했어. 이게 권고사항인가? 아마 그럴 거야. 수시로 단속을 한단 말이야.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뭐가 있겠지? 그래서 제주항공 추락한 거야. 정비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죠? 비행기는 어떻게 날리는 거야? 되게 궁금해서 제가 파일럿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들었어. 대가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잘 모르겠더라고. 비행기는 일단 날아 발동기로 나는 거야. 옆에 있는 그 커다란 새가 들어갔던 그 공간 있죠? 그걸로 나르는 거래요. 근데 막 그 유체역학부터 시작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거야. 속도가 그 공기보다 빠르면 공기가 지탱해준 무게보다 빠르면 가는 거야. 그게 결론이야. 근데 그게 비행기래요.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전에 같이 막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나라가 개입했을 거라서 생각해요.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 되게 궁금했거든. 왜 남녀간에 이래?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이걸 샀어. 근데 얘 당근에서 내가 얘한테 책을 샀어. 예를 들어볼게요. 당근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근데 이 책에 하자가 있어도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 이거 억울해서 못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입하죠. 법이. 내가 이의제기를 해야지만 개입을 해. 근데 간통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간통은 나라가 그냥 개입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형사범죄로 짝 찍어놨단 말이야. 민사사건을 왜 형사범죄로 데리고 오냐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누구 똑똑한 어떤 사람이 올려가지고 없어진 거죠. 위헌, 헌법에서 그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호돼야 권리에 대해 쭉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보호해주는 법들이 민법, 형법, 뭐 행정법, 상법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인 간통과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는 우리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헌법에 위배됐다라고 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법재판소 얘기 나오니까 물어봅시다. 구속 취소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궁금했죠? 설명해줄게. 이거 세모야 세모. 이거는 누구의 편도 저는 아무 쪽도 지지하지 않아요. 전부 다 징역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대. 보세요. 공수처는 공직자 수사처잖아요. 그죠? 여기서 첫 번째 공직자의 개념에 대통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근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내가 찾아봤을 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고. 보세요. 그리고 데모를 하러 갈 거 아니야. 내 친구는 요번에 울산에서 한의원하는데 토요일 올라와서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린다던데. 그래서 너는 명의니까 나의 친도 놔줘야 하니 손만은 보호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럼 머리로 박을까? 그래서 머리는 깨지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 발로 해. 아니면 네가 아끼는 골프채로 치던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공수처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래서 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공직자에 대통령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쪽은 공직자에 대통령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은 형사사건의 형사사건, 형사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위에 공직자들, 아주 높은 자리 고위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만들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거든? 그래서 탄핵시켰대요. 탄핵을 신청한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형사재판 대상이 아닌데 내란이나 외란의 죄를 저지르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대. 그러면 그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야. 그래서 여기 보면 형사사건의 대상이 안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사사건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란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탄핵재판소에서 탄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일반인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일반인이 되면 형사사건 절차 중에 하나인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절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한쪽은 이미 필요 없다. 나라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으면 니는 고위공직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둘 다 저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뭘까?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다 갑니다. 가긴 다 갈 거야. 그런데 그동안 국민들이 힘들잖아.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는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지 않는데 이게 색깔이 되게 많이 달라. 그죠? 요즘에 보면 색깔이 사회주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라가 법을 만드는데 그래 좋아요.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니까 법을 만들 수도 있어. 비상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게 비상상황에서 법을 국회에서 마구 통과시키려면 기본이 있어야 돼.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공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데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설지, 빨간 걸 들을지 파란 걸 들을지는 집에 가서 저 세 가지를 잘 생각해보고 어떤 놈이야? 둘 다 나쁜 놈이야. 둘 다 나쁜 놈인데 생각해보고 데모하러 가세요.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가서 TV에 찍히고 호적 확 파버린다고 해서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탄핵 얘기 나와서 제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위험하니까 서울 지금 난리 났거든요. 오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지.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났던 우리나라 혁명 뭐가 있었어? 혁명 뭐가 있었어요? 내 앞에서 몰라도 돼. 4.19잖아. 4.19는 뭐야? 4월 19일에 일어나서 4.19야. 4.19 혁명. 오케이? 그때 대통령이나 이런 집권당들의 문제점 선거 부정 때문에 똑같아. 스토리가 지금 똑같아. 선거 부정을 던들렀어. 그래가지고 이 중학생들이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한테 배웠겠지. 이거 내 생각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배웠다면 분명히 그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 나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5.18이 일어난 거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이건 상식이야. 집안 찾아봐. 정리해 두세요. 누군가 언젠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어. 오케이? 엄마가 아들이 물어보면 아빠 4.19랑 5.18이 뭐야? 3.1절은 뭐야?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3.1절은 대답한다 치고 4.19랑 5.18은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중학생들이 계속 나와. 위험한데 저녁 때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일이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막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선거 관련된 부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그 당시와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머니하고 열띤 토론을 해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저보다 좀 똑똑해요. 그래서
생각하면 안 돼? 일단 강화문 내거리에 유리로 된 감옥을 만들어. 밖에 싹 다 넣는 거야. 어때? 요번 이가 가해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싹 다 넣는 거야.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하다 갔지? 탄핵, 헌법재판소. 그래서 이제 소송, 위헌법률 심판 얘기하다 갔죠. 위헌 그 성격 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은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태초에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 정의라고 생각한 저스티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스티스와 법은 뭐라 그래? 라우. 오케이 발음이 보이는데? 라고 합니다. 다르죠. 뜻이 달라. 둘 다 어떤 게 큰 개념이야? 정의가 더 큰 개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 정의가 10개 있어. 도덕이 10개가 있어. 그러면 도덕도 다를 수 있겠구나. 그죠? 도덕도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정의는 모든 전 세계 지구인들이 옳다 그르다 인간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도덕은 조직마다 이렇게 하면 조직이 좀 행복하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진 옳고 그름이고, 그 중에 정말로 이건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없으면 진짜 사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만든 게 법이야. 그럼 제일 큰 건 정의, 두 번째는 도덕, 그다음 법이겠죠. 이거는 정답은 없어.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냐가 문제지. 그지? 토론대회 이런 거 합니까 요즘에도? 토론대회 나한테 얘기해. 도와줄게. 허를 찔르는 한 개씩만 찾아줄게. 봅시다. 그래서 이걸 할 거예요. 봅시다. 제목 한번 볼게요. 제목은 받고 그 목차 한번 봅시다. 목차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게 법의 본질과 연원이야. 법의 연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그 법의 본질 첫 번째 나오는 게 사회와 사회 규범이야. 사회가 만들어지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규범이 있어야 돼. 왜 그런 거야? 혼자 살 때는 사회가 아니야. 그죠? 혼자 살면 법 따위는 필요 없지. 뭐가 필요해? 그냥 지만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그죠? 그러나 둘이 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없어도 상관없고, 셋이 살게 되면 사회는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사회에서 기준으로 규칙으로 범위를 정해놨다고 해서, 규칙의 범위를 정해놨다고 해서 규범이야. 이거 한문이잖아. 오케이? 이거 왜 읽냐면 우리가 모든 인문학 책을 읽을 때는 시간은 좀 더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러나 책의 제목, 목차를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물론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썼어. 상상하고 A4지에 썼어. 왜냐면 나는 다른 애들보다 늦게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려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상상했던 게 책에 있으면 그건 제끼고, 없는 것만 왜 그런지를 찾는 거야.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나중에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맥도날드가 그런 거 아니야? 맥도날드가 처음에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가 만든 거야? 아니에요. 미국의 시골 어떤 햄버거 가게,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었대. 근데 그 햄버거 가게를 어느 날 식기를 파는 셀러리맨이었나? 그 사람이 거기를 들렸는데 그 햄버거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 햄버거를 대량으로 하면 어떨지를 고민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맥도날드걸? 그래가지고 그 맥도날드 방식으로 해서 분업화해서 맥도날드가 성공한 거야. 이해됐어요? 나만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그래요. 내 나이 되면 관심이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똑똑하니까. 봅시다. 그래서 사회에는 사회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 규범은, 사회 규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덕은 몰라도 되지만 법은 꼭 알아야 되잖아. 그치? 도덕은 뭐 몰라도 제재가 들어오지 않지만 법은 꼭 알아야 돼.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교육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모르면, 첫 번째, 모르면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지? 그리고 모르면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얘를 처벌할 수도 없어요. 병신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자로 병신.
더워요? 덥지? 덥네. 좀 열까? 있어봐. 마이크까지 들고 하려니까 손이 너무 아프네. 봅시다. 그래서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법은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법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어나가지고 사과가 맛있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학습을 통해서. 그죠?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지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법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런 거야? 사과처럼 일반적으로 내가 미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용어나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먼저 생활을 경험한 사람.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교수님은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죠? 나는 연구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법 교육이 필요한 이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교육이나 의학교육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봐. 요즘에 최첨단 교육, AI 교육 이런 거 생각해봐. 이미 나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야. 태어나가서. 그런 것처럼 법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법이 유지되고 내가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권리! 우리가 이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얘기했잖아.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지난시간에 얘기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준 것 같기도 한데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이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란 뜻은 뭐냐면 내가 일정한 법에서 이야기한 의무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단계에서 법률 단계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커피를 사러 갔어. 그러면 내가 법에서 얘기한 매매 계약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의무를 한 거야? 돈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이익을 취해야 되는 거야? 커피라는 이익을 커피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고급진 말로 뭐라 그래? 주자로 그냥 이거 너무 기니까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어떤 책에 보면 의무를 행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어떤 의무를 행할 때 보호해 주는 게 기부 혜택으로 보호해 주는 게 이익이 권리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무를 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한테 이윤이 생겼대. 이익이 생겼대. 이런 것들이죠. 2층에 와이파이 난 3층에 살아. 2층 사람이 그걸 락을 걸어놓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돈을 내야 되는 의무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사용했어. 그런데 그런 이익을 취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안 돼.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은 이의제기가 안 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인 권리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부 혜택이 세상 공짜가 어딨어? 그죠? 아주 간단해. 세상은 내가 준 만큼 돌아옵니다. 공부? 물론 유전자 힘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면 첫 번째 공부한 거에 틀렸다. 두 번째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공부 못한 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공부 잘하나요? 제주도에서 제주도 좋죠? 제주도 사는 친구들한테 너 거기 살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하면 뭐라 하더라고요. 네 그거 아니야? 못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건 다른 거라고. 니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지만 나는 못 나가는 거라고. 그 차이점을 맞나요? 그렇다대요. 그래서 권리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내 영역 테두리 A라는 사람의 영역 B라는 사람의 영역
요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그런 얘기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고, 인간과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게 나와 있을까? 인간은 사회생활, 인간의 특징과 사회생활에 대해 생각해보면 되겠지. 인간은 혼자 살 수 있어? 물론 혼자 살 수 있죠. 그러나 못하는 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누구랑 같이 있어보니까 너무 편하더래. 그래서 모여 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회야. 그래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하게 돼서 사회생활이야. 별개 사회생활이 이것도 사회생활이야. 집에서 1대1로 가야 하면 어때? 나랑 1대1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완전 재밌겠지? 응. 무슨 과목인데? 무슨 과인데? 노교육과. 노는 안 되겠어. 농업교육? 농업교육은 내가 농사를 못 지어서 잘 모르겠지만 비전 있는 건 친환경 농업이나 스마트팜 농업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지금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나는 다른 걸 생각해. 생각해보세요. 아셨죠? 지금 현재 내가 대학교 1학년이야. 2학년이야. 근데 지금 막 하고 있어. 이거 생각하면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거야. 그 친환경 농업도 좀 뭔가 색다르게. 그리고 뭐 스마트팜도 다른 사람과 다른 형태. 뭔가 아주 편리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건 뭐야? 스마트팜에서 좀 생각해볼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란 말이야. 그치?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친환경. 그러면 일석이조지. 돈도 안 들어. 그러나 얘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설치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나는 맨날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지. 그리고 알려줘. 차리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스마트팜 친환경 에너지. 지금은 에너지야. 에너지라고 에너지. 아 에너지 얘기 나오니까 첫 시간이니까 너무 초반기니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착해요. 근데 약간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고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저기 이모 저기 있는 선풍기가 아니고 저기 산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풍력 발전기 그걸 산에 같이 갔거든요. 어머니랑 이모랑 우리 엄마 친구야. 쉽게 이야기해. 근데 이모 저게 뭔지 알아? 내가 그냥 농담으로 물어본 거야. 선풍기래. 그래서 그럼 이모 그래 선풍기라고 치고 저걸 왜 틀어놓은 거야? 나무 시원하. 헐 대박.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 큰 선풍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 값은 누가 내? 그랬더니 뭐라 그러게? 이게 최고야. 뭐라 그랬대? 내가 컬투쇼에 낼까 생각 중이야 지금.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산에는 주인이 있겠지? 산주인. 여기 유아교육학과 있어요? 유아교육 있어요? 없어요? 이게 거의 유치원생 이하의 아이들이 순수하게 아무런 우리가 학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주 순수한 로봇 답안이에요. 생각해보면 선풍기랑 똑같이 생겼잖아. 저걸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해. 그럼 전기 값은 누가 내? 산주인 내는 게 맞지. 진짜 빵 터졌다 진짜 산에 못 올라가고 앉아서 계속 웃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아. 그리고 진짜 재밌어.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모여 살아야 인간의 특징은 나약해요. 그죠? 혼자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 살게 되었고 그걸 우리는 사회라고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상생활 이런 모여 사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셋이 친해? 모르는 사이야?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구나. 지금부터 친해지면 돼. 그러면 싸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아마 그 얘기가 나와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 인간이 모여 살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기준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사회 규범이야. 사회를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회 규범의 필요성 왜 필요할까?
내 얘기했잖아. 사람이 모여 살게 된 건 행복하기 위해서야, 그치? 근데 모여 살다 보니까 불편해졌어. 그럼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돼? 답은 두 개야. 1. 다 따로 살아. 2. 그걸 해결해. 불행을 해결하면 되는데 잘 생각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따로 살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편리함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몇 인간들만 색출하면, 조직원들만 색출해서 교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사회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규범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덕도 있고 간섭도 있고 그리고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덕이나 간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이긴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가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법은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와요. 어떤 제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1. 가장 큰 태도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제재가 들어올 거야. 1. 목숨 2. 자유 3. 돈. 그래서 징역 보내고 벌금 내게 하고 죽이잖아. 무기징역이랑 사형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사형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하거든? 왜 그럴까? 다시 소송을 해달라 그래. 2심으로 가. 왜 그럴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똑같잖아. 감옥에 평생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는 아주 가석방이라는 혜택이 있어요. 교화되면 수용생활에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이 교화가 돼서 거기 내에서 그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잘 생활했고 나가면 죄를 다시 저지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놨어. 형기의 3분의 1 이상 살면 나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3분의 1만 사다 보면 되는 건 아니야. 교화 성격도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 이상 살면 나갈 수 있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무기징역은 통상적으로 25년 이상 살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은 못 나가요. 죽어요. 우리나라는 뭐 사형 거진 안 받죠. 최근에 그 남편 그 바닷가 제주도 바닷가 풀리는 이름 뭐지? 보유정. 보유정 뭐 받았지? 사형 받았나? 무기징역인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그죠? 대단하다. 진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요, 남자가 독할까 여자가 독할까? 여자가 셉니다. 진짜 침착하게 사건을 정리합니다. 정상적이 아닌 인간을 대상을 했을 때, 정상적인 인간들은 사람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를 모르지.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데 실수로 내가 사람을 찌려 죽었어. 어떨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 안 죽여봐서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봅시다. 그래서 그런 사회규범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 거고, 필요성은 그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직원들은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규범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고, 법의 개념은 뭐냐면 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야. 개념, 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을 거야. 봅시다. 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해도 안 되는 것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 돼. 그게 행위 준칙으로서의 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사회규범. 사회에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거 행위 준칙으로서의 법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내 권리가 뭔지를 인식하는 기준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회 규범으로서는 뭐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된다는 거야. 그지? 그게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 규범으로서의 법은 뭐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도덕은 강제 규범 아니에요. 그죠? 간습도 강제 규범 아니에요. 교리도 강제 규범 아니에요. 예전에는 신앙만 있으면, 그죠?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니까 그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왔고, 법의 이념은 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법은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뚜렷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고, 또 뭐가 나와 있을까? 법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타당해야 돼. 예를 들어
지금 만들고 있는 법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나는 가끔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이런 법들이 가끔 나오더라고. 근데 이번에 상속제도 법 바꾼대죠. 그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알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상속을 일단 받으면서 세금을 떼는 거야. 내가 아버지 재산이 20억이야. 그러면 20억에 대한 재산을 띈단 말이야. 자녀가 몇이든 상속자가 몇이든. 그럼 2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속금 지금 세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세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돈 금액별로 세금을 떼거든요. 제 세법은 잘 모르겠지만 큰 줄기는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바꾸기로 한 건 뭐냐면 일단 나눠. 배우자 1.5, 자녀 1.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 20억이었어. 그러면 20억 계산이 편하나? 20억이면 계산이 편하려면 5억. 어쨌든 그렇다 치자. 뭐 3, 2, 3 애가 두 개였으면 3, 2, 2잖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4억이라고 하자. 그럼 엄마는 얼마 가져가는 거야? 6억. 그지? 그리고 13억이라고 했어. 엄마는 6억, 자녀는 2억씩. 2억씩이야. 그지? 6억. 그지? 1.4. 6, 4, 4야. 내 수학이 잘 안 돼. 6, 4, 4야. 그지? 14억 맞네. 처음에 계산한 게 맞네. 6, 4, 4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바뀐 거는 6, 4, 4로 돼서 거기서 나누자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생겨. 5억 원 이하나 2억 원 이하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아예 안 낸단 말이야. 그럼 이건 좋아. 우리에게 좋아. 그지? 무슨 문제가 생길까? 지금 말이야. 세금이 없어. 그지? 오래 못 갈걸? 조세 확보가 안 돼. 조세 확보가 안 되면 또 바꿀걸? 그러면 좋은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상속받을 거면 빨리 지금 받아야지. 바뀌면 바로 받아야지. 어머니가 부자야. 그럼 바로 받아야 돼 지금. 방법 없어. 좀 있으면 바뀌어. 내가 봤을 때. 나중에 나라 곳간이 비거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들이 저기 앉아서 여러분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역은 유지들이 많이 국회의원 되더라. 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발 생각을 집에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하세요. 네?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세계획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그죠? 그럼 우리 조카들은 어떡하지? 어쨌든 한 달이 건너선대 뭐. 카네이션 어버이날 지네 엄마 아빠 때는 보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잖아. 그러면서 서울로 대학을 오겠다는 얘기는 왜? 다 기숙사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혜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유상 네 단어로 쓰잖아. 그 필요 없어. 결론적으로 여기서 처음에 띄느냐 나중에 띄느냐 이거거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처음에 뜰 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어. 그런데 이걸 쪼개면 세금을 적게 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해. 서로 안 받겠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싹 다 접수해가지고 내가 세금 내고 가지면 됩니다. 좋은 방법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쁜 일 끝에 좋은 일이 오는 거거든요. 땀이 막 나네. 지금 더워. 조금 쉴 거야. 봅시다. 그래서 법의 이념, 강제규범, 그리고 법의 이념은 이런 걸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이 그 조직의 목적에 맞느냐, 아니면 법이 타당하냐, 정의롭냐 이런 것들 거예요. 그래서 법 이념 간의 상호 충돌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악법.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잖아. 악법을 지키겠다고 뒤진 거 아니야. 그죠? 소크라테스 죽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사람이 살아서 세상을 바꿨다면 조금 더 좋아졌겠지? 어때? 이기적이야. 저는 소크라테스 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기적이다. 지가 살아서 세상을 바꿨어야지. 거기서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이따위 말을 남기면 되겠어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 죽으면 되겠어? 그래? 안 되는 거야. 잘 생각하세요. 삶과 죽음을 가를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봅시다. 그래서 그 법 이념과 상호 간의 충돌이나 상호관계는 아마 충돌할 수도 있고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과 도덕의 차이점. 법과 도덕의 차이점은 뒤로 넘겨서 보면 6페이지에 법과 도덕의 구별 기준은 관계성이 있느냐 없냐겠죠? 그리고 관련성은 둘 다 그 사이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에 반하는 법, 도덕에 반하는 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겠죠. 법의 이념에서 나왔듯이 도덕에 반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간습인데 법과 간습인데 법은 강제성이 있고 간습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간습법화 됐을 때는 강제성이 있긴 해. 그러나 우리가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그 법으로서 적용되는 징역을 보낸다, 벌금을 낸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혜택들, 어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돈을 내야 돼. 근데 그 돈을 안 냈더니 그게 간습이었어. 안 냈더니 그 마을에는 오지라서 수도가 없어. 우물을 따야 돼. 그지? 그러면 우물을 파가지고 파져 있는 걸 따는 건 그 조직 내에서 아마 관리를 할 거야. 행정기관에서 막 터치를 하고 이러진 않을 거야. 그런 좋지 않은 혜택들을 준다는 거지. 그 TV에도 저번에 한번 나오잖아. 궁금한 이야기 와 이런데. 정착지원금인가 뭐 그거 안 냈다고 뭐. 물 안 틀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민원 넣는데 해결 안 되고. 왜냐면 그 법이 없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제재하라는 법이 없단 말이야. 행정법은 개판이야. 나중에 뭐 행정법 볼 일이 없으니까. 행정법 개판이야. 행정법은 막 이걸 꼭 처벌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하세요 이런 것들이 많아. 왜 그럴까? 민주주의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봤거든. 민주주의인데 왜 그럴까 또 생각해봤어. 그걸 잘못 써대면 어떻게 되겠나. 다음 국회는 안 뽑힐 테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한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간습과 법은 이제 강제성이 있느냐. 그 종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법 빼고 다른 것들은 다 이념적인 부분이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법을 지키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그 조직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법, 불문법이 나오는데 성문법, 불문법은 이런 거야. 성문법, 성립되어 있다. 문자로, 법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직에서 금지하고 있고 금지한 것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명확하게 조목조목 적어놓은 것들이 헌법에서 정의가 이거라고 적어놨어. 그럼 그 밑에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밑에 법들이 조목조목 적어놨대. 그런 것들이 성문법 국가예요. 그럼 성문법 국가는 장점이 뭘까? 법 해석에 있어서 간단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법이 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없는 법만 약간 다른 법에 적용시키면 되지 대부분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 있는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나 불문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의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것들은 판결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판결할 때마다 아니면 판단할 때마다 그 정의를 이렇게 실현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도덕의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막 독단적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판례 그 앞전에 판사들이 판결해 놓은 예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호사가 많이 필요해. 성문법 국가에서는 변호사가 많이 필요 없어. 그지? 그런데 우리나라 로스쿨의 문제점이 그거지. 생각해봐. 미국에서 성행했던 나라 그 법이야. 불문법 국가에서 있었던 제도야. 그걸 이제 성문법 국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좋아. 사자 많아지면 좋지. 그러나 그 사자 많은 사자들이 나와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어. 무슨 알겠어요? 의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의대들도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 병원 뭐 순천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동네에 병원이 버글버글해. 진짜 우리 동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손을 잡았다면 병원 문 닫는 건 하루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공부를 어려운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법이 합리적이지 못해.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소도시에서 의사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서 솔직한 얘기로 의대를 만들기 전에 병원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학교에. 병원이 없는데 애들 실습 어디 가서 할 거야. 그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실습도 문제가 되지만 실습할 수 있는 병원도 문제가 되지만 뭐 의대나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같은 경우 레지던트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실습 1년에 실습으로 받아야 되는
예정 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 한자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순천의 인구가 얼마야? 순천 사람 손으로 보세요. 순천 인구가 얼마야? 28만 명? 7만.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순천에서만 진료받을까? 딴 데 가서 받을걸? 그러니까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레지던트 졸업을 못해. 이런 걸 생각 안 해. 나 같은 애는 내가 터지고 생각하는 거 혼자서 집에서 생각하고 저 미친 생각 뉴스를 안 봤거든.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좀 뉴스를 봤지. 그래서 좀 배운 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 가야 되나 저기? 어느 쪽에도 한번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어느 쪽에 서야 될지 결정을 못해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성문법은 이제 문자로 나와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불문법은 문자로 다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고 일본의 법을 가져다가 태초의 법을 만들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법의 흐름과 역사적 흐름을 좀 생각해 볼 때 일본과 우리나라 한 10년 정도 차이나.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일본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도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 많아. 그런 것들 하면 돼. 막 졸업할 때 너무 쓰라고 하잖아? 그거 쓰면 돼. 요즘에 그거 있나? 일본에 지금 많이 생겼구나.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막 내가 졸업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체크하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 10년 전부터 있었어. 그치 알겠죠? 그런 것들을 따오면 돼. 아이디어가 별거야. 그런 걸 따오면 되지. 물론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유리하겠다. 수혈 많이 봐. 부자 되겠네. 봅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법의 효력과 분류와 효력을 좀 쉬었다 합시다. 애들이 더워하니까 에어컨은 아직 안 틀어주나? 좀 쉬었다 합시다. 더우니까.